여러분 bonjour.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바로 독해 영역이에요. 꽁프랑송 데크리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날 시험문은 듣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영역인데, 사실 이 배두의 독해는 문제 유형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즉 다루는 내용,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다룬 기사, 인터넷 기사나 신문 기자, 잡지 기자,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사를 발췌해서 나오는 건 내용은 똑같아요. 다루는 내용은. 다만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형태가 선택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브레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르고 그걸 입증하는 문장을 쓰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하나의 문항으로 하나에서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베세라고 하나의 문제에 3개가 포함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항수가 조금 더 많은 경우와 조금 더 적은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형식에 있어서 구분이 되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독해는 굳이 1번 유형, 2번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왜 주제를 다루는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를테면 브레포를 다루는 그런 문제가 하나의 문항에 3개가 묶여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독립돼서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유형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쭉 살펴볼 거예요. 자, 독해 풀이 방법은 요령은 똑같아요. 사실 다른 단계와 비교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두는 아무래도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독해 텍스트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A4에 들어가는 글자 수보다 실제 시험 그 문제의 가로가 양이 더 넓기 때문에 단어 수가 한 줄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려운 어휘도 많고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독해를 보게 되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차피 독해 문제는 문제가 어렵든 쉽든 텍스트가 많든 적든 간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문제를 푸는 요령 방법은 똑같아요. 다른 유형과.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문제의 순서에 따라서 텍스트의 순서가 대부분 진행이 같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해당되는 걸 텍스트에서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겠지만 브레포,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문제를 텍스트에서 쓸 때, 배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의 경우는 그 주스티피케이션 하는 문장이 3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길게 쓰더라도 이게 내가 혹시 정확히 답을 못 잡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배두의 이 주스티피케이션 하는 문장 같은 경우는 때로는 굉장히 긴 문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텍스트가 워낙 길기 때문에 텍스트를 다 설명을 하고 문제를 보지 않고 실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런 진행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에 답이 되는 부분을 텍스트에서 찾아서 그 텍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텍스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전체 텍스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1번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하나의 문항에 브레포와 입증하는 게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실제로 이제 유형을 보면 독해에서 1번, 2번 유형을 나눴을 때 주로 2번째에 속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여기서 보면 문제가 꼬시에 브레포 ou justifier votre réponse en citant un passage du texte.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에 주어진 이 문장이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입증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냥 브레포가 나오고 이렇게 표가 나오면 그냥 이 주어진 문장이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문장을 쓰면 돼요. 주의할 사항은 물론 여기에서의 정답은 브레포는 맞고 입증이 틀렸다든가 입증은 맞았는데 브레포가 틀렸다고 해도 반점은 없어요. 완벽하게 2개가 다 맞아야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번에
이 문제 배점이 1.5점이다. 그러면 이걸 다 맞춰야 1.5점을 받아야 될까? 1.5점이냐 아니면 허리양이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처음에 나오는 문제니까 주로 텍스트 앞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Beaucoup de Français pratiquent la consommation collaborative pour économiser de l'argent. 여기는 consommation collaborative 그러면 집중 소비예요. 단체 소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로 소비를 하는 그러한 거를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왜? pour économiser de l'argent.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루는 주제들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많이 다뤄지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다뤄요. 기사 중에. 그중에서 매번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와 밀접 또는 의학,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프랑스 또는 프랑코포니, 프랑스 어권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다루는 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기는 집단 소비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많은 프랑스인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단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텍스트와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뭔지 텍스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텍스트 첫 부분에 보면 Près d'un Français sur deux adepte de la consommation collaborative라고 되어 있어요. 티틀이에요. 제목이죠. 2명 중에 1명에 가까운 프랑스인들이 여기 아뎁트는 추종자, 어떤 것을 맹신하는 사람들, 추종자, 좋아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에 가까운 프랑스인들이 집단, 단체 소비의 추종자다. 즉 단체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질문 자체는 지금 이 타이틀만 봐서는 프랑스인들이 집단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질문에 나왔던 그 이유,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러냐 라는 거는 이 티틀에서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내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거죠. Près de la moitié des Français, 48%, 그러니까 48%죠. 절반 가까이가 pratique désormais, 지금부터 어떤 것을 실제로 행하고 있냐면 revente d'objet, 물건의 revente, 재판매예요. 물건을 사서 다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covoiturage,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풀이죠. 그 다음에 le troc,는 물물교환이에요. 내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갖고 오면 내가 필요한 물건과 맞바꾸는 거죠. ou encore la colocation, 아니면 공동세입.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나열된 것들은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콜라보라티브의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물건을 다시 판다든가 카풀을 한다든가 물물교환 또는 공동세입과 같은 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절반 가까이가. 그리고 이 중에 63%는 pour une raison d'économie financière, 재정적인 경제 문제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러한 지금 송다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어느 단체에서 실시했는지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슬롱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이런 단체의 고유 이름이야. 따라서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물건을 재판매하고 카풀을 한다거나 공동세입과 같은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une raison d'économie financière,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주어진 문장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단 소비를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 맞냐 틀리냐는 거죠. 지금 주어진 그 문장에서 맞았어요.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문장이 여기 있는 처음부터 프레부터 시작해서 에코노미 피넌시에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입증하는 주스티피에 하는 문장 자체가 결코 짧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길게 쓴 그 부분 중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일부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justify 하는 이 집증하는 문장을 길게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요. La consommation collaborative est un phénomène de faible ampleur. 원래 ampleur 그럼 팽창 아니면 뭐 확장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faible가 뭐예요? 약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어가면 약한 팽창.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두 정도 되면 의미로 파악을 해야지 단어의 뜻 가지고 하려면 머릿속에 얼른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phénomène de faible ampleur 그러면 무슨 느낌이 있어요? 확산 속도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산 속도가 크지 않은 phénomène,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쭉 그냥 의미적으로만 통할 수 있게 해석을 해야지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도 너무 모자르고 뜻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자,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이런 집단 소비가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 현상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텍스트를 봐야 되겠죠. Selon cette étude publiée jeudi, 물론 여기서는 답에 해당되는 것만 딱 집어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 답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 파라그라프를 전체적으로 이 텍스트, 우리가 강의 도중에 많이, 최대한 많이 눈에 익히고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더 크게 큰 범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qu'il s'agisse de revendre des objets. 조금 전에 나왔던 revente, 나오는 물건 재팔매, 카풀 이런 품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revendre des objets, 물건들을 다시 파는 거예요. d'acheter en première main. 자, première main 그러면 첫 번째 손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벼룩 시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프랑스에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자동차 중고차를 사고 싶을 때 그 중고차 그 지역 신문을 살펴보면 중고차 판매에 그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몇 킬로 뛰었고 뭐 어떻고 뭘 바꿨고 이럴 때 거기에 보면 프미에르 맹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차를 내가 처음 사서 내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고차를 내가 산 게 아니라 처음 새 차를 내가 써서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미에르 맹이라는 의미는 어떤 물건을 내가 새 거를 처음으로 사서 썼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으로 새 거를 내가 샀다는 의미죠. 또는 노키아지용 아니면 중고품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를 내가 처음으로 샀느냐 아니면 중고품을 샀느냐라는 거죠. pratiquer le covoiturage. 이게 이제 카풀이에요. 카풀을 실행한다던가 오토파르타주. 자, 이 오토파르타주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자동차 단기 공동 임대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코보아뚜라주와 오토파르타주 그럼 차이가 뭐냐? 이 오토파르타주는 따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두드러지고 있어요. 사실 코보아뚜라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가 되고 있어요. 카풀은. 내가 차주가 되면서 매일 운행을 할 때 이를테면 직장 같은 경우에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을 내가 가면서 태우는 거죠. 그걸 코보아뚜라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오토파르타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차를 월수금만 필요해요. 화목토는 내가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월수 차를 사다 보면 내가 돈을 내면 나는 월수금만 필요한데 화목토에 해당되는 비용까지 내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차를 샀으면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험회사에다가 나는 월수금만 필요하니까 월수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낼래요. 이렇게 얘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또 어떤 사람들은 화목토만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서 차를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서로 절반을 나눠내는 거예요. 이거를 오토파르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보아뚜라주는 주 운전주가 이 차량주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차량 자체가 공동 차량주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차이예요. 르톡은 물물교환이고 라콜로키아스용은 물론 공동세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 다시
물건을 다시 판다던가 아니면 새 물건을 내가 새로 산다든가 아니면 중고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카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공동 차량 임대를 한다든가 물물 교환, 공동 세입 이러한 모든 것들은 consommation dite collaborative 흔히 우리가 집단적이라고 말해지는 소비예요. 그런데 뿌리죠. 이러한 집단 소비가 nepli and microphénomène 이런 집단 소비가 더 이상 뭐예요? 미크로 소량 아주 조그만 거잖아요. 페노멘 아주 그러니까 미크로페노멘 그러면 사전을 찾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뭐겠어요? 미크로는 아주 마이크로니까 아주 조그만 거고 페노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주 사소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즉 집단 소비 성향은 현재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확산이 크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즉 집단 소비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게 이제부터 프랑스인들의 48%가 바로 이 집단 소비를 활용을 해요. 48%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32%는 vouloir s'y mettre 앞으로 집단 소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uant 20%는 semble réfractair예요. réfractair는 무관심, 뭐 반대 그런 의미인데 이런 공동 소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만이 집단 소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반대를 하고 80%에 해당되는 인구가 집단 소비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벨번에서 집단 소비 현상은 아주 미약한 그런 팽창의 현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죠. for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문장은 집단 소비는 nepli and microphénomène 더 이상의 작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쓰면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을 요 말고 지금 전에 나왔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을 다 써도 돼요. 왜?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핵심, 답의 핵심이 되는 이 문장이 이 텍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해석에 전혀 되지 않거나 무엇은 소리인지를 전혀 모르겠으면 문제의 순서 차 보니까 1번의 배니까 앞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 A의 답을 뺀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의 부분들을 그냥 다 써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예 100지로 내서 빵점을 맞는 것보단 훨씬 확률이 높아요. 점수를 얻을 확률이. 세 번째요. 이런 집단 소비는 motive principalement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 capacité à faire des achats.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capacité des achats 까지만 써도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 이런 집단 소비는 원칙적으로 구매력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문장이 제시되어 있어요. 과연 이 문장이 텍스트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옷도 달라 전체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pratique 이걸 실시로 하고 있거나 ou on l'intention de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라는 많이 쓰는 수고죠. avoir l'intention de 동사원이요. 실제로 10명 중에 8명이 이걸 지금 공동 이런 소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새로운 소비 방식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le sondage 이 여론조사는 뿌앙떼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 원형, 동사가 뿌앙떼예요. 동사 원형이 다음과 같은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considération relative au pouvoir d'achat. 바로 이 pouvoir d'achat가 사전 뜻 그대로 구매력이에요. 이 여론조사는 구매력에 대해서 상대적인 considération 어떤 생각들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에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구매력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문장 공동소비는 원칙적으로 뭐에
동기가 부여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구매, 물건을 사는 능력과 관련돼 있다고 했는데 주어진 텍스트에 바로 요게 르송다지부터 뿌부아가 다셔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에 무앙쉐가 63%는 덜 비싸게 지불하고 우트로베 데 봉플롱 에 본사페 55%는 봉플롱이나 본사페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될 거고 직역을 하지 말고 물건 거래를 할 때 아주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거나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 그걸 우리는 봉플롱 또는 본사페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 중에 55%가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pousse les consommateurs vers cette nouvelle tendance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새로운 성향 쪽으로 밀고 간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구매력, 공동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동소비를 조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지금 구매력과 관련된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주어진 문장 공동소비가 원칙적으로 물건을 사는 능력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문장이죠. 즉 조금 전에 나왔던 거기에 있는 문장들 덜 비싸게 산다던가 아니면 좋은 거래 조건에 의해서 산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행위들이에요? 바로 물건을 구매할 때 관계되는 행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구매 능력과 관련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되는 문장인 지금 이 문장이에요.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 문장 앞에 있었던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써도 상관없어요. 페이에 무앙쉐 해당되는 그 문장도 다 써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예요. 이제 vrai faux justification 해당되는 1번의 3개의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Quelles sont les causes principales qui attirent les Français vers cette nouvelle tendance? 어떤 것이 주요한 요소들이냐 원인들이냐죠. 이러한 새로운 성향으로 프랑스인들을 잡아당기는 즉 프랑스 사람들이 이러한 누벨 덩던스 뭐예요? 바로 집단 소비죠.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집단 소비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해당되는 텍스트를 보면 밖에 나왔던 그 부분과 지금 중요하게 중복되고 있어요. 여기 부연 설명되고 있는 이 부분들 구매와 관련된 활동들이죠. 덜 비싸게 사거나 또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공동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들이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여기에 나왔던 바로 이 부분들. 덜 비싸게 사고 좋은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공동 소비를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 부분을 쓰면 돼요. 다음 3번은 donner des exemples de caractère alternatif de ce type de consommation. 이런 유형의 소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소비는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 소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소비 이런 선택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예를 드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왜 집단 소비를 하는지 그에 대한 예를 텍스트에서 찾아서 쓰란 얘기예요. Les personnes qui pratiquent régulièrement la consommation collaborative, 집단 소비를 규칙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mentionne également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언급합니다. motivation touchant au caractère alternatif de ce mode de consommation. 이런 유형의 소비 방식의 선택적인 특성과 원래 뭐뭇에 닿다, 건드리다죠. 이런 것에 민감한 동기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과연 그렇다면 그 동기들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연 설명이 여기 나와요. La possibilité de faire durer les objets. 공동 소비를 하게 하는 좋은 예가 뭐였냐면 물건들을 fair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뭐뭐 하게 만들다예요. 물건들을 더 지속되게 만드는 거야. 즉 물건들이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de leur 물건들에게 donner une seconde vie 두 번째 삶을 물건들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내가 사서 썼어. 근데 이제 나에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쓰던 물건을 줌으로써 그 물건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사용될 수 있다고요. 이런 의미가 바로 donner une seconde vie예요. 됐죠? 그 다음 Le fait que ce modèle de consommation soit meilleur pour la société. 이런 유형의 소비 방식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même le seul attrait pour un modèle différent. 다양한 모델에 대한 attrait, 그러면 매력이에요. 이러한 매력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내가 설명했던 물건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해서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줌으로써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집단 소비를 하는 게 사회에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un modèle différent, 다양한 모델에 대한 유일한 매력,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바로 집단 소비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쓰면 처음부터 나온 여기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배도 독해 문제에서 주관식 치고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까락테부터 꽁소마시옹이라는 이 부분이 텍스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도의 독해는 텍스트에 있는 어휘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극히 꺼려하고 의미만 갖게 다시 쓰게 만들어요. 그게 원래 배도 독해 유형인데, 그렇다고 모든 10개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응시자로 하여금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주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의 경우는 대부분 어휘를 다른 말로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야. 바로 이런 거죠. alternatif, this type de consommation 이런 표현들 같은 거를 다른 말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텍스트에 있는 걸 그대로 주어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돼요. 4번이요. 그 보통 constater selon le sondage.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selon하고 어떤 것을 constater 또는 observer,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중간에 있는 타이틀이에요. 이건 중간에 들어가는 소제목, 더 잘 소비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스송다주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몽트르 또는 데몽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단어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꽁스타테예요. 그러니까 몽트레와 꽁스타테는 질문과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을 뒤에 보여주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Aspiration de plus en plus prononcée du consommateur à ne pas forcément consommer moins, mais consommer mieux. 자, 이런 문장들 보면 일단 걸리는 게 있죠. Aspiration. 뭐지? 물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영감이라고 그러면 알 수 있지만 내가 모른다고 치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송다주 몽트가 나오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라고 짐작은 가지만 전체적인 해석이 모르는 어휘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 어휘를 놔두고 문장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드플리성플 점점 더 프로농셈 놔두고 꽁수 맞대요. 소비자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기부터예요.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느빠 폭세망 꽁소메 무아, 꼭 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꽁소메 뮤, 더 잘 소비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이 덜 소비하는 것, 돈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물건을 10개 사던 거를 8개만,
더 줄여서 소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개를 사더라도 더 잘 소비할 수 있게끔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물건을 샀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내가 쓰고 나서 필요 없다고 해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그 물건을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더 한 번 쓰고 버릴 거를 2번, 3번 쓸 수 있으니까 더 잘 소비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꼭 덜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소비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트를 그대로 다 쓰는데, 자, 질문 한번 보세요. 이 답변을 쓰는 문장의 요령이에요.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두 가지예요. 문장을 만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빠빠빠 하고 이걸 쓰든지, 아니면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질문했으니까 무엇 하고 답을 쓰면 돼요. 단 무엇이라고 쓸 때는 주어부터 시작되는 완벽한 문장을 쓰면 안 되죠. 무엇이라는 부분을 쓰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답을 쓰려면 문장으로 완성해야 되지만 무엇이라고 쓰려면 명사나 명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써야 돼요. 다만 여기서의 답은 명사 구이긴 한데 굉장히 길죠. 보세요. 지금 거의 3줄 가까운데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쓰는 요령이에요. 배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문장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명사나 명사 구, 전치사 전치사 구로만 답을 할 것이냐, 이거는 질문의 유형식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5번 Les Français qui pratiquent la consommation collective. 집단 소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선택지예요. 어윈 attitude. 지금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주어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텍스트를 보지 않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지금 5번을 먼저 봐요. 집단 소비를 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attitude positive,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 즉 집단 소비를 좋게 생각한다. montre un point de vue négative, 집단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는다. montre d'intérêt pour rien, 그 어떠한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자, 뭐겠냐라는 거죠. 일단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는 거를 보여줄 때는 결코 부정 또는 긍정이어야지 전혀 관심이 없다, 신경 안 쓴다 라는 거는 답으로 선택될 확률이 논리적으로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야. 텍스트를 보죠. 이 질문을 받은 프랑스인들의 59%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voir confiance, 신뢰를 가지고 있대요. Dans les échanges entre particuliers. 이러한 것들, 이런 집단 소비를 행하는 그런 개인 사람들 사이의 교환에 대해서 아주 신뢰를 갖고 있다. 그리고 ceux qui pratiquent la consommation collective, 이러한 집단 소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sont confiants, 78%가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이 집단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집단 소비라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첫 번째가 정답이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78%가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6번이에요. Quel est l'avis de 74% des Français qui pratiquent la consommation collaborative? 집단 소비를 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74%의 의견이 뭐냐예요. 여기선 지금 수치, 쉬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통계조사 중에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수치에 해당되는 문장을 그대로 찾으면 돼요. 어려울 게 없겠죠. 이제 자, 보세요. 어느 게다가 이러한 집단 소비를 행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스몽트 플루스 옵티미스트, 그래서 다른 집단 소비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옵티미스트, 낙관적이다라는 거죠. 낙관주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선택적인 소비, 역시 집단 소비예요. 이러한 집단 소비를 택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74%가 에스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즉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leur changement de comportement, 그들의 행동의 변화는 seront durables, 지속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단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74%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집단 소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9% représenter à l'avenir d'un poids important dans leur achat. 그중 또 59%는 뭐예요? 그들이 물건을 살 때 아주 중요한 무게니까, 그건 뭐겠어요? 라븐이니까 미래. 앞으로 자기들이 물건을 살 때 59%는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집단 소비라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는 내가 물건을 살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4%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고, 59%는 이 집단 소비에 대한 그런 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의견을 비친 거죠. 그리고 66% emploi important dans l'économie 엉주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집단 소비에 대해서. 그런데 집단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4%는 계속 내가 집단 소비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74%, 그리고 이제 54%는 물건을 살 때 이런 집단 소비에 이런 거에 아주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 66%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퍼센티지보다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74%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74%의 의견은 어떤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소비 성향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면 지금 될 거예요. 자, 배두 오늘 우리가 독해 첫 번째 문제 살펴봤는데 텍스트가 굉장히 어렵고 내용도 어렵지만 어휘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집단 소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최대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고르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강의에 있는 원고들은.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나 프랑스 어권 지역에서 사회생활과 관련된, 프랑스인들은 개인주의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서 꼼소마시온 꼴러라티브, 집단 소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영역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해당되는 텍스트를 찾아가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전체 텍스트를 해석이 붙어 있을 거니까 전체 텍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말로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만약에 어느 영역에서든 배두 시험에서 이 집단 소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발췌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큰 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집단 소비와 관련돼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집단 소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집단 소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들은 무엇인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말로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면 집단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아마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중요한 점은 텍스트를 보고 하고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갖고 뭐 의뢰 길겠거니, 그리고 문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텍스트 안에 답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요. 그리고 주스티피케이션이나 주관식의 문제에서 답을 쓸 때는 가능한 한 길게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문제가 해석이 안 되고 텍스트가 해석이 안 되면 문항 순서에 맞게 텍스트의 순서를 잡아서 문장을 길게 쓰십시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처방이긴 하지만 백지로 내는 것보단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응시료가 얼마인데
빈칸으로 낼 수 있습니까? 뭐라도 채워야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u revoir et bon courage.